안녕하세요.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문가가 준비한 강의를 통해서 요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내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청해 주신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는 또 전문가가 야심차게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도중에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답이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되는 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올리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우선 만나보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강의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빅 이벤트 산적한 증시 FOMC 영향은 이라는 주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감기약이 없다. 중국의 발열 환자 폭증, 한국의 불똥 튀나라는 이야기로 오늘 또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이어졌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슈는 FOMC 영향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도 잠시 다뤄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잠시 후 한 2시간 반 뒤면 CPI도 발표가 되는데 어떤 이야기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올해 남은 행사들 중에서 그렇죠. 가장 임팩트 있는 그다음에 우리 연말까지의 우리 증시의 분위기를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미증시라던가 아니면 유럽 증시의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키가 좀 결정이 되는 그런 이제 좀 중요한 일정들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에 이 방송이 끝나고 그다음에 저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이제 좀 마감이 된 이후에나 이제 좀 발표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바로 또 FOMC 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주 여기에 나오는 여파들로 인해서 시장이 급반등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이 좀 과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6월과 9월 달장 같이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극단적인 결과치를 좀 초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살짝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CPI 발표 전에 PPI 발표가 나왔는데 지난 CPI 발표가 나올 때는 PPI가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좀 잘 되어서 CPI가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PPI부터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 마감할 때 우리 증시의 흐름을 보니까 그 전까지는 혹은 이제 지난주부터는 우리 증시가 연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장 막판의 흐름들을 보니까 기술주들 아니면 반도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CPI 발표에 좀 기대감을 가지는 종가 관리를 좀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 나스닥 선물 흐름을 보면은 일부 좀 반등을 하면서 CPI 발표치에 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치 이후와 그다음에 이제 미증시의 반응을 좀 봐야 됐고 만약에 이제 CPI가 좀 무난한 수준으로 아니면은 컨센서스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이제 좀 마감이 돼서 시장이 좀 들어 올려진다 하더라도 FOMC와 그다음에 FOMC 이후에 파월 그 연준 의장이 어떤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발언을 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이벤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지금 뭐 상황에서 좀 조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지금은 거의 뭐 확실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환호성을 지르게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조급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좀 주도 테마들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을 때 맞춰지는 이런 이제 좀 테마주들로 이제 세팅이 됐었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답변들이 나와가지고 반등 장세로 간다 하더라도 어제 오늘 뭐 힘썼었던 그런 테마주들보다는 좀 새로운 그 주독 세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좀 조급하게 갈 필요 없고, 적어도 이번 주 결과 발표 나오고 미증시의 반응을 좀 하루 정도는 더 늦게까지 이제 좀 볼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현금들도 좀 아껴놓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장중에 이제 특징주들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원데이 혹은 뭐 이제 1박 2일 수준에서 좀 빠르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매매들이 일단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중에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이제 좀 매매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지난주와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현금도 웬만하면은 좀 아껴서 좀 비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종목을 한 번 더 매수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결과치까지는 좀 보고 좀 천천히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CPI 결과치라던가 FOMC의 결과 어떤 멘트가 나올지는 사실 지금 뭐 어떤 투자자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안에서 투자은행에서도 계속해서 좀 다른 의견들을 좀 내고 있고, 포커싱을 경기 침체로 맞출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폭을 속도를 좀 줄인 거에 대한 물가 잡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좀 뉘앙스를 비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뭐 2번, 3번, 4번 강조해 드렸던 내용들을 잘 눈여겨 보시고요. 지금은 뭐 시장에서 그런 이제 좀 가치주라던가 멀리 보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가까워져 있는 이슈 종목들을 가지고 좀 빠릿빠릿한 매매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한 주 FMC까지 너무 중요한 이벤트들이 한데 다 몰려있기 때문에 뭐 누구도 결과를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성급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FMC도 다 끝나고 미국장의 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좀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큰 종목보다는 단기적으로 테마로 공략할 수 있는 테마주들로 대응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기약이 없다. 중국에서 요즘 의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 중국 관련 뭐 소비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이제 제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네요.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특징주 종목들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발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리오프닝 쪽과 그다음에 이제 새로 부각되는 뭐 제약 섹터 종목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시장에서 제약주들이 부각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그 제로 코로나를 폐기를 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방향을 바꿨고 색깔을 바꾸면서 정책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과거에는 왜 우리만 좀 가둬놓고 이제 못 나가게 하고 그러냐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막상 또 이제 위드 코로나로 풀리고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불안해진 그런 심리들이 좀 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파가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가 그 중국 안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드 코로나로 풀려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코로나 그가 첫 유행을 하면서 지금 흘렀었던 주식시장의 붐 같은 게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좀 다시 이제 좀 비슷한 구도로 좀 흘러가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뭐 제약주들이 강했는데 거기에 좀 맞춰질 수 있는 배경들이
어제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랑 우리나라 쪽이랑 이제 화상 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좀 만나서 그 중국의 코로나 이런 유행들 때문에 좀 만나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제 뭐 공급망 관련해서도 좀 긴밀하게 이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북핵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좀 오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에 또 그 조속한 재개라든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뭐 항공편을 좀 증편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종목들로 반응이 나왔었던 거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좀 직접적인 언급들 이런 것들을 기다렸었는데 실제로 어제 뭐 회담 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민감하게 좀 다룬 건지 뭐 직접적인 언급 자체가 나오진 않았다라는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전날까지만 해도 뭐 K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좀 없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서는 좀 매도 물량들이 조금 출회가 되기도 했었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뭐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제약 섹터의 종목들이 수급을 좀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더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일봉 차트라든가 코스닥 일봉 차트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CPI와 그다음에 FOMC를 앞두고 관망 장세들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막 깨질 듯이 아니면 또 반등할 듯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불길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런 재료주들로 이제 수급이 쏠리고 오늘은 제약주 중에 안 올라간 제약주가 뭐가 있어? 약간 뭐 감기약 관련된 아니면 해열제 관련된 제약주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수급들이 한 뭉탱이씩 이렇게 좀 옮겨가는 그런 순환매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로 부각이 된 거는 일단은 중국 안에서는 뭐 해열제와 감기약 이제 품귀 현상들이 나오고 그런 불안한 심리들이 이제 그 감기약들을 사재기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오면서 좀 그 뉴스가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 쪽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이제 유럽 국가에서도 그렇고 해열제라던가 항생제 이런 이제 좀 감기약 관련된 약품들이 지금 그 품귀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타미플루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어린이용 항생제 이런 것들이 수급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품귀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지속이 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에서 조금 더 좀 더 번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 코로나 유행했을 때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제약주들이 좀 한번 뭐 단기적으로는 한타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요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왔어요. 과거에 이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초반에는 이제 급등을 좀 많이 했었죠. 오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뭐 웰크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마스크 관련주로 50이라는 종목과 함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제약 섹터 관련해서 이제 원료 관련된 보락 같은 경우도 20% 이상의 또 급락을 또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시고 지금 뭐 화면에 나가는 제약주들의 강세를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약주가 장기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느낌들보다는 지금 시장이 조금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새로운 뉴스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과거에 뭐 친환경 아니면 2차 전지도 좀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와 테마가 필요한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중국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또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나가는 테마 쪽으로 저는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자막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닥권에 위치해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이제 좀 코로나 관련된 제약주들의 순환매들을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코너들을 통해서 제가 고른 종목들까지 오늘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서 어떤 또 좋은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또 이제 정보들을 같이 좀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중국에서는 이 감기약 대란으로 요즘 아주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의약품이 사흘 만에 또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도 긴급 요청을 좀 했다고 하죠. 긴급 조달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주들, 특히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순환매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제약주들의 흐름 좀 단기간에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또 다비드 전문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오늘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종목명을 좀 가리고 또 브리핑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또 자세한 또 종목 브리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격 전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어제 제가 제시해 드렸던 종목도 오늘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알려드리는 종목도 충분히 또 내일 장에서 또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무방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요즘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을 보시면은 의욕들이 좀 많이 없으십니다. 지금 주식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2020년도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나 이제 6월 달이랑 9월 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연속적으로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물려있는 종목들이 막 5%, 10%, 15% 이 정도가 아니라 막 30%, 40% 그다음에 비중도 크고 이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근데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요즘에는 이제 존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버티는 그런 전략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깥에서 현금을 또 땡겨 와가지고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기에도 좀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내 계좌를 좀 고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시장에 맞는 단기 매매들은 우리가 충분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물려있는 종목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올해 계속해서 좀 실제 전략들을 좀 세워드린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종목의 수익금을 가지고 물려있는 종목을 최대한 좀 부담 없이 계속 좀 줄여나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권장을 좀 드려왔었고 그런 이제 좀 전략에 맞춰서 저도 이제 리드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당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1월 달에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명히 또 기회의 장이 있었고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우리한테 또 수익을 남겨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을 때 우리가 또 충분한 변화를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장에서 그런 급등 종목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좀 공통적인 패턴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단순한 건데 이런 그림이 맞춰진다고 그러면 급등이 잘 나와. 이런 패턴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상한가 종목이나 급등 종목들도 제가 보여드렸던 패턴 안에서 완성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것 같고 지금 힘드신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여기에 맞는 그 종목들을 좀 찾아내시고 거기에 단기 매매에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차트 패턴 기법 강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모두들 좀 참여하셔서 이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대응하시고 내 계좌에 대한 대응들을 좀 공격적으로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준비한 전략주를 공개를 해드리고요. 또 주식 차트 기법까지 말씀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저희가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는 전략주 힌트만 일단 저희가 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이 예상이 되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무료 공개 방송에 입장하셔서 댓글에 오늘의 전략주를 올려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전략주도 받아가시고 커피 쿠폰까지 챙겨가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오늘의 썰전 주제의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란톡에 올려주신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건설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42,000원의 비중은 30%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건설주들이 워낙 좀 건설 업계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시 또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건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42,000원에서의 접근을 하신 거면은 네. 좀 뭐 네옴시티 쪽의 이슈를 좀 기대를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래요. 그거에 맞춰서 좀 매수를 좀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건설이 요즘에 좀 많이 다운이 됐죠. 왜냐면은 이제 뭐 아무리 대형주라고 하지만 현대건설 혹은 뭐 삼성물산 아니면 이제 뭐 테마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제 건설주 종목들이 이번에 네옴시티 관련된 일정을 좀 상당히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빈살만이 방한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테마의 흐름들이 조금씩 깨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여파들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나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피가 연속적으로 좀 하락했었던 요인들도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뭐 민감주들이라든가 뭐 건설주들 아니면 뭐 이제 조선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기대하는 것만큼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현대건설도 이게 테마성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추세가 이탈을 하거나 흐름이 좀 꺾이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좀 빠른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걸 이제 좀 네옴시티에 좀 멀리 실제 수혜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여파는 뭐 짧게 갈 만한 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좀 더 빠지고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묵직하게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지난번 뭐 전 저점 아니면 뭐 그 이하까지도 저는 뭐 충분히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는 네옴시트의 단발적인 이슈만 보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매도 타이밍이 좀 지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고점에서 부담되는 수준도 아니고 2016년과 그다음에 현재 2022년도 계속해서 이제 한번 뭐 뚫을 듯 말 듯 하면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박스의 하단선이 지금 자리랑 그렇게 좀 멀리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좀 여유롭게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좀 뭐 지금 당장 매도를 끊어낼 생각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시간을 좀 더 좀 가져보고 가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시간 투자를 좀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매수가가 75,000원의 비중은 40% 보유하고 있으신데요. 요즘 뭐 기아, 현대차 다 신저가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기아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뭐 사실 현대, 기아, 그다음에 뭐 과거에 뭐 2차 전지 아니면 그 전에 반도체 종목들 기업의 내용들이 뭐 좀 펀더멘털적으로 나빴던 내용들은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기아와 현대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1분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역대급도 실적 상황들을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안 좋고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증시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 실적이 좀 잘 뽑혔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체감이 더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저점을 좀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가가 75,000원이시면은 좀 바닥에서의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진 자리들을 좀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저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 현재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반등보다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은 맞아요. 그래서 좀 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최종 매도를 하기에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3분기에 리콜 관련된 내용들이 실적에서 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뭐 기아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분기 최대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4분기는 연간 실적으로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연간 최대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아직은 한 번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노리시면서 뭐 잔량과 좀 멀리 보는 물량들은 그 이제 실적 이슈로 인한 그런 반등을 좀
한번 더 기다려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아도 좀 시간 투자를 하셔서 실적 모멘텀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보스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 매수가가 28,000원에 비중은 20%를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손실이 꽤 큰 상황인데요. 로보스타,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뭐 로봇주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미래의 성장 가치와 그다음에 이제 뭐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데 과거에 한번 좀 크게 오른 이후에 몇 개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원하는 퍼포먼스들이 막 나올 듯 안 나올 듯 계속해서 좀 그렇게 질질 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보스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위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매수의 위치가 사실 좀 너무 높은 구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1년 사이클, 2년 사이클 이렇게 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항상 뭐 그 매해마다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을 때 좀 많이 들어가셨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추세가 좀 꺾일 때는 빠른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정석인데 그런 거를 못 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놓은 상황이 돼버리신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미래 전망이 뭐 상당히 좀 좋다 보니까 참 내려놓기가 좀 애매하신 그런 상황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뭐 잘라내고 다른 걸로 보세요라고 해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좀 빠르게 교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매물을 지키면서 빠질 듯이 계속해서 좀 지켜지는 구간이 18,000원 아니면 17,500원 여기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22,500원 여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무료 방송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들어오는 수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상쇄를 시키면서 비중을 적어도 한 10% 정도까지는 좀 저는 줄일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이제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스타까지 오늘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노란톡 입장 링크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채택이 되면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전략주 AS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전략주는 가온 미디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 미디어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그때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아, 예. 근데 제가 오늘 좀 방송국에 일찍 와서 네. 이제 전 방송을 맞아요. 보니까 나왔어요. 이 가온 미디어가 좀 네. 언급이 돼서 저도 이 종목을 또 같이 보고 네. 계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매수하기 좋았었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 때도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항상 1차 매수와 2차 매수는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음봉에서 조정 시에 매수를 그러니까 시초가 이하로 음봉으로 좀 눌렀을 때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콘텐츠 쪽으로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쪽에서는 좀 조용한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충분히 뭐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들이 저는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종목이 바닥에서 급등 이후에 이제 위쪽으로 주가를 레벨업 시켜서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8,000원짜리를 그러니까 종가로 좀 돌파를 한다거나 장중에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급등 패턴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가레인이라는 종목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이 종목도 급등 이후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패턴들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시초가의 뭐 10% 이상이 날아가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좀 만들어 주거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예제 종목들은 뭐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온 미디어처럼 이렇게
한 방에 20% 이상씩 올라가는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돌파 이후의 흐름들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뭐 깔끔하게 대응하기가 딱 좋은 위치 같아요. 아래쪽에 이 검은색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를 기준선 삼아가지고 뭐 손절가를 짧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대응을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파 시에는 이제 뭐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오늘 편입이 됐고, 그 다음에 어제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구간에서는 뭐 딱히 AS를 해드릴 건 없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온 미디어 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오늘 일단 또 수익률이 소폭 나왔고 앞으로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메디아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어제 소개를 해주신 종목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뭐 같이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루 수익 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맞아요. 나왔었던 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메디아나가 사실 오늘 장중에 한 11%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오늘 뭐 음봉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저가가 한 2몇 프로, 2%, 3% 가까이 또 내려갔기 때문에 뭐 10%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또 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과연 그 과거 우리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했었을 때 반응을 했었던 종목들이 중국의 이제 위드 코로나 이슈들이 전달이 되면서 좀 후속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그때 마치 우리나라의 첫 유행이 나왔었던 것처럼 그때 반응했었던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좀 나아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강조를 좀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2020년도 3월 달에 시장이 빠졌을 때 주춤한 이후에는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뭐 4,000원대 혹은 뭐 이제 최저가가 3,200원대에 있었는데 그 종목이 뭐 13,400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퍼포먼스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250%가량의 이제 상승률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이 뭐 그때처럼 모든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뭐 몇백 프로 갈 거예요. 이런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의 위드 코로나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률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대략 한 7,000원 정도가 이제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500원 전에 이제 매물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40% 정도까지도 이제 좀 그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뭐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신 분들도 위쪽에서 자리가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뭐 재매수 관점에서도 한번 저는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요즘 시장에서 급등이 나오는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메디아나가 딱 맞는 그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내용들도 이 메디아나의 급등 전조 현상과 굉장히 좀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들이 거래량과 차트, 저항 구간, 그다음에 돌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이상의 퍼포먼스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림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이제 주포들이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유입이 된 다음에 이제 자리를 하나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티가 나게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이 급등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좀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급등이 나왔을 때 요거를 이제 좀 자기들이 익절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려면은 받아주는 존재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재료를 붙이면서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보고 들어오는 고점에서 따라잡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움직임도 거기에 충분한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와 그다음에 정책주에 대한 그런 이제 명분이 더해지고 그 명분이 나오기 전에는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갈 만한 이런 끼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근거들이 좀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메디아나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먼저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을 수익을 내셨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패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열심히
열심히 또 강의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 같이 들어오셔서 다음에도 또 수익을 매일매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디아나 하루 만에 장중에 잘 또 대응을 하셨다면 10% 넘는 수익률을 챙길 수 있었던 어제 전략주 AS를 받아보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그린케미칼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이제 예전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린케미칼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또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린케미칼은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그러니까 최고점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고점을 좀 더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대비해서 시장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온 뒤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고점들도 좀 위쪽으로 툭툭 찌르고 있고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익절이 잘 되셨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에 이제 굉장히 좀 흡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두 자리 이상의 하루 이제 양봉을 뽑아주는 이런 종목들은 근거들이 이제 차트에서 다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또 강의를 받으시면은 충분히 미리 같이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그린케미칼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CPI와 FOMC 일정이 있으니까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서도 이제 좋은 방어력과 아니면 이제 그 여파로 조금 더 눌림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하면서 저가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케미칼은 이제 앞으로 사우디 쪽의 이슈가 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친환경적인 그런 기조들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저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탄소 포집 쪽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 종목이 15,000원 혹은 17,500원 이런 구간들까지 좀 주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은 지금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MBT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 이 종목도 최근 들어 상승 흐름이 바닥권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볼까요? 네, AS 종목을 계속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숨쉴 겨를이 없이 또 같이 가고 있는데 그렇죠. MBT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그 방송을 참고로 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같이 공략을 했었던 위치가 이 위치였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상한가에 한 1% 정도 모자란 한 28%짜리의 단기 급등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흐름도 한번 볼게요.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K 컨텐츠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가 이제 웹툰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웹소설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이어지면서 MBT가 이제 미스터블루의 후속주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명분이 만들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급등하고 상승하기 전에 보여줬었던 이 패턴들을 보면은 급등 이후에 한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급등 이후에 바닥에서 보여주는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윗꼬리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메디아나가 급등하기 오늘 이제 시세를 주기 전에 보여줬었던 패턴과 어떻게 보면 이제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이거 좀 흡사한데 좀 비슷한데 이런 생각들이 좀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MBT 같은 경우는 메디아나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좀 더 잘 나왔었던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로 붙일 수 있는 명분이 조금 더 셌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 근접하는 흐름들까지 보여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충분히 좋은 그림을 좀 보여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늘은 K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고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과거보다는 좀 덜하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대응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저항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는 이제 지지의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쪽에서 박스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박스를 다시 한번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의 급등 이후에 그다음에 조정 이후에 재차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충분히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패턴들이 요즘에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살짝 좀 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눈으로 익히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BT까지 오늘은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 가져보셨는데요. 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쉴 새 없이 네.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힘드시죠? 제가 네. 그 AS를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지나가고 수익이 났었던 종목을 다시 보면 뭐 하겠습니까? 뭐 옛날에 저 수익 냈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제가 해드리는 강의의 그 논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급등이 나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동일한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재료가 노출이 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단서를 남겨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캐치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시해 드렸고 그다음에 수익으로 실제 이어 드렸었던 뭐 상한가 근접하게 나왔었던 종목들까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취 포인트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좀 단기 매매 좋아하시고 요즘 시장에서 수익을 나는 좀 빠릿빠릿하게 빨리 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또 좋은 수익으로 앞으로 이제 내 종목들을 수익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의 시작을 오늘부터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많은 준비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이제 다비드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힌트들을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 두 종목에 대한 힌트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을 하셔서 댓글에 오늘의 전략주 올려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맞히셔도 커피 쿠폰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바로 저희는 상한가 종목을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상한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오늘 힌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뭔가 힌트를 너무 감추면은 네. 좀 스스로가 너무 얄미워지는 네.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맞추기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는 제가 더 중요도를 두는 종목은 조금 좀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 종목은 좀 누구나 쉽게.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네. 좀 힌트를 좋아요, 드렸으면 좋아요. 좋겠는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6글자죠.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해서 6글자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그 본업 이제 일단은 뭐 지수의 그러니까 종목의 주가가 좀 잘 흘러가고 반응이 좋게 나오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재료와 테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업이 잘 되는 게 일단은 뭐 중요하죠. 요즘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뭐 친환경 관련된 그런 이제 좀 기조라던가 아니면은 요즘에 또 그 고유가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좀 그 기름값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좀 많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 자체도 좀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이제 본업 가치가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서울시에서 나온 정책이 있어요.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자전교 교실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실제로 이제 좀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지금 두 개의 기업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이제 글자 수를 맞춰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맞춰서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초등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영수사가 뭐 이쪽에만 이쪽에만 이제 좀 교육의 가치를 좀 높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건강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밸런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안에서도 좀 뭐 체육 활동이라던가 이제 건강 활동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뭐 실제로 좀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전거 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정책 중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15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서울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책주들이 부각을 좀 많이 받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아가방 컴퍼니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살짝 또 언급도 하면서 이제 정책에 대한 수혜들이 좀 오나 이렇게 이제 흐름이 좀 이어갔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좀 아쉽게도 그러니까 저출산 그 개선을 위해서 돈을 굉장히 좀 많이 쓰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개선이 되는 폭들이 세계에서 좀 가장 낮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약간 좀 정부의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좀 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가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의 정책주들한테 부각이 그다음에 관심이 조금씩은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저출산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고 이제 뭐 그 카본으로 만든 이제 뭐 유모차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요즘에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주가가 높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 주가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이 이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도 들어와주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이 급등 이후에 횡보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 나는 흐름이 끊기지 않았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치가 나올 수 있고 딱 그 한 방을 치고 올라가는 그 구간들을 좀 단기적으로 선취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짧게는 뭐 10% 아니면 뭐 두 자리 내 수익률을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주로서 매력이 이런 기술적인 차트 안에서도 매력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체크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종목명과 그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 전략들은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은 뭔지는 몰라도 약간 자전거 관련주일 것 같은데요. 많은 네네.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이 종목에 대한 힌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사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은 네. 제약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제가 그 중국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제약주 얘기를 뭐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이어졌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포커싱이 뭐였냐면은 감기약 사재기, 그다음에 해열제 품귀 현상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의 이름을 들어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시장에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이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국내 일반 감기약 관련해서 생산 품목이 가장 많은 그런 업체라고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었을 때는 제약주들이 막 몇백 프로가 갔었죠. 근데 아쉽게도 이 종목은 그 당시에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분기 때는 매매하기가 실적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와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까지 맞춰진 그 매출액이 일단 전년도에 1년치의 매출액을 좀 넘기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영업이익은 아직 뭐 4분기 실적이 안 나온 상황인데도 작년에 영업이익 대비해서 2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이미 3분기까지 끊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현상들이 실제로 기업의 가치 제고에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테마성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많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게 최대 주주 지분이 지금 60% 정도가 돼요. 60%를 조금 넘는 지분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많고 묶여있는 물량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사실 뭐 품절주라고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한번 이슈를 받고 자기 타이밍이 오면은 상승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슈가 지속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관심이 지속되는 구간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맞춰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 이후에 이제 보통 상장 이후에 좀 내려가는 종목들은 공모가 아래를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이 종목은 거기에 대한 그 요건까지 다 갖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최근에
이 종목의 흐름이 공모가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매물대 잡아먹고 매물대를 막 돌파한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차트가 없다라는 것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니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같이 들어보시고 매매에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은 제약주인 것 같죠. 이익도 잘 내고 있고 지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꼭 참여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